오늘 교통 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도로 위 태풍 다나스 소식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오늘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강도나 예측이 어려웠던 첫 태풍 다나스가 품고 온 비가 7년 만에 내륙 곳곳에 내리면서 그 남해안의 그 만조 수위는 지금도 위협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교통사고 발생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이런 빗길, 자동차 관리와 또 서행, 안전 운행을 비롯한 대피 요령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태풍은 작다고 해서 안심을 했는데요. 이 예상 경로가 몇 차례 바뀌면서 내륙까지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워낙에 변수가 많죠? 네, 진입 당시에 그 남쪽에 뜨거운 수증기가 많이 그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25도씨를 넘는 바닷물 온도에 더 거세지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뜨거운 폭염이 마치 그 폭염 전야제처럼 이렇게 맞서봤지만요. 네. 7년 만에 내륙을 통과하면서 남부지방 중심으로 강풍과 또 국지성 폭우로 돌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적 강수량이 500mm 이상이면 폭우에 의한 산세태와 또 침수 등 이런 비 피해에 유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긴장됐던 상황인데요. 네. 시간당 30mm가 이렇게 쏟아지게 되면요, 지역 강수량이 또 그 하루 200mm 이상일 때는 산사태 위험이 커지고 실제 지난 2011년에는 43명이 사상자가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바람이 잦아졌다고 해도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비롯한 해수 범람이 우려되는 저지대는요, 침수와 안전사고 또 시설물 피해에 계속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지요. 네. 자, 국지성 호우가 기습한 산간 그리고 계곡 수량은요 급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범람하는 물 피해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를 위해서 홍수 통제 기능 예보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기상청은 바람이 약하면 이동 속도가 느려지고 또 강수량도 그만큼 길어진다고 예보를 했는데요. 네. 환경부도 이에 맞춰서 전국 319개 지점과 연계되고 있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개 그 홍수 통제소 상황실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네. 강풍은 잦아들었지만 하류 쪽으로 유입되는 수량은 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 하천 60개 주요 지점에 대한 그 수위 관측 등을 토대로 댐 수위를 조정하고 위급 시에는 관계기관과 주민에게 긴급 재난 문자 발송과 대피를 발령하게 됩니다. 아울러 폭우로 지반과 또 절개지가 약해지는 현상과 홍수 대비는 아직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요. 이 제주도를 비롯해서 각 지자체가 펼친 제5호 이 태풍 안전 대책에서 배수 역류나 저지대 역류 등 이런 강풍 후속 피해는 빠질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위험 지역인 해안가와 급경사지 또 절개지의 사전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은 물 폭탄으로 넘치고 만일에 그 역류하게 된다면 네. 자동차와 보행이 모두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는 게 우선입니다. 특히 거센 바람이 동반한 집중호우의 경우는요, 하수 역류에 의한 도로 침수와 또 이로 인한 집안 침하가 노출되기 쉬운 상태입니다. 네. 결국 해안 인접 지역일수록 취약한 만큼 교량과 대교를 운행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수증기를 잔뜩 머금은 이번 태풍인데요. 네. 이 국지성 폭우 위협을 더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지난해에도 저지대 비 피해가 굉장히 많았다면서요. 네, 홍수는 산악 계곡에서 시작되는 만큼요, 폭우를 동반한 강풍 피해는 항시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19일과 20일 예정됐던 세계 수영인과 함께하는 광주시의 월드컵 경기장 2019 완도 전복 행사도 선제적 안정 대응 차원에서 취소가 됐는데요. 네. 심각하게 반복되는 문제는 바로 시간당 100mm가 넘는 국지성 폭우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네. 하수구의 물이 지상으로 역류될 경우 저지대로 흘러들어 침수를 유발하고 또 도로를 덮거나 웅덩이를 만들어서 교통사고와 차량이 고장으로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요. 네. 선제적 예방 대책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맹점인 것 같죠. 네. 그래서 이제 경남 지역에도 태풍 그리고 국지성 폭우를 늘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네. 2014년 8월 200mm가 넘는 폭우로 불어났던 계곡물에 시내버스가 휩쓸리면서 50대 여성이 숨지고 실종됐던 사고가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바로 창원이죠. 네. 진동면 농로를 달리던 76번 시내버스가 50m 정도를 배처럼 둥 떠내려가다가 잠겨있던 다리 난간에 부딪혀서 물속으로 가라앉는 이런 사고를 당한 건데요. 각 지자체의 국지성 호우에 대한 대처 능력은 모호하지만 창원시는 상습
침수 해결 방법으로 건설 중에 있는 팔용지구 등 3개소 재난예방사업장 현장 점검을 마쳤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를 좀 떠올리니까 다시 한번 좀 가슴이 좀 아파지는데요. 네. 자, 배수가 안 되고 도로를 덮게 되는 이 역류 현상이 생기면요. 네. 자동차와 보행인 모두가 집에 있는 게 안전하고 뭐 하천 주차도 금기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산간 계곡과 이어지는 지류와 저지대 또 해안도로 특히 하천 주변은 선제적 대처가 아주 필요합니다. 비바람이 강할수록 차량은 운행을 그리고 사람은 외출을 금하는 게 우선입니다. 네. 아울러 차량만이 아닌 보행인도 가급적 높은 지대에 있는 길과 대로를 이용하는 게 더 안전할 수 있겠고요. 창원시도 우수 저류 시설과 또 양덕천 또 마산 서항 재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을 점검했다고 하는 만큼 바다와 강, 계곡물이 흐르는 이런 낮은 지역과 하천 활용 주차를 비롯한 침수 예상 건물 내의 지하 주차장은 당연히 차단 조치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폭우를 동반한 태풍 때마다 교통사고 치사율은 급증하고 있죠. 네. 이 때문에 대비가 필요한데 우리 운전자 안전대응 매뉴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곤바스와 또 2012년 볼라벤이 한반도에 머물렀던 그 단 짧은 4일간에 발생된 2,421건의 교통사고로 55명이 희생됐다고 합니다. 네. 2010년 9월 1일과 2일 그리고 2012년은 8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치사율이 2.2%라는 이것은 이제 3년간 100건을 기준한 평균 치사율 1.8%보다 약 15%가 높았다. 결국 비바람이 문제였다고 하지만 네. 여튼 비가 아주 중요한 그런 맹점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주행 속도는 낮추고 차간 거리는 더 띄우면서 전조등과 방향 기능 또는 비상등을 켜야 한다는 이런 빗길 안전 운행 지침은 반드시 지켜줘야 합니다. 그럼요. 타이어 마찰이 떨어지고 속도 대비 수막 현상이 빈발한 빗길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제동 거리를 평시보다 1.8배 정도 길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시험의 의미는요 곧 속도가 높을수록 위험은 더 커진다는 걸 직시하고 있습니다. 네, 주행 속도 반드시 낮추시고 차간 거리 더 띄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나눴는데요. 오늘 네.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아직까지 빗길 위에 계신 분들은요. 운전대 꼭 잡으시고요. 안전운전 부탁드리겠습니다.